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이 지난 2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글로벌 특별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법안이 부산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성건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성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일명 글로벌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이름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산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허브 도시, 중심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출된 제정법입니다. 이 내용에는 부산이 잘 하고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 분야로서는 물류라든지 금융,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 내용에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시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직속에 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 차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물류, 디지털, 첨단 산업을 다 한꺼번에 합쳐갖고 부산을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글로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망이 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범시민 추진 협의체가 8월에 구성이 되었거든요. 네.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만 서명 운동을 부산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8월달 시작해서 2개월 만에 100만 목표의 절반 이상인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대 부산 시민들의 서명 운동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많았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시민들이 이러한 역량뿐만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는 박영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당의 지도부, 여야의 대표나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거의 협조를 다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 정치권 역시 여야 간에 공동 법안 발의를 부산 지역 의원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야 정치권의 우리 부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등 시민들, 부산시 행정 그리고 정치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0만이 이렇게 빨리 모일 정도면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특별법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부산만을 놓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시민들이 다들 깝깝해하는 부분들이 부산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다, 움츠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부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인데 부산이 잘하는 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 우리 부산은 신발, 섬유, 고무, 합판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키워서 부산이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체 산업을 만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부산의 강점인 산업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것을 이 법안에 담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류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환적항으로서는 세계 2위, 컨테이너 항으로서는 세계 7위의 명실상부한 항만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항공 물류까지 더해져서 부산이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물류의 허브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부산에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국책금융기관, 한국증권거래소라든지 기술보증신용공고 같은 것이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 금융기관이 내려와 있는데 민간 금융기관이 안 들어오게 되면 금융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특구를 만드는 내용이 이 법에 담겨 있고요. 그 외에도 전력 반도체라든지 2차 전자,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3가지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서 정부의 지원들을 가속화시켜내면 부산은 정체된 도시에서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부가 가치 산업을 통해 갖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 글로벌 특별법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재발이 돼 갖고 두 번째 입법 도전에 나서는 건데 현재 어떤 네. 상황입니까? 현재까지는 속도가 잘 나고 있습니다. 음.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부산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 전원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의원까지 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이미 발의가 되었고 법안이 발의가 되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게 됩니다. 이 법을 다루는 것은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소속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회부가 이미 되었고요. 네. 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개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심사 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 봤을 때 그제 24일이 됩니다. 24일 날 법안 심사 소위에서 1차적으로 이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부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어 왔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법안은 개정안이 있고 제정안이 있습니다. 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의 경우는 입법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10월 달에 국정감사 기간이 한 달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11월 달에 입법공청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 부산 의원들이나 이 법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들이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해가지고 산음법 개정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네. 있습니까? 네, 산업법 개정이 상당히 좀 난간에 부딪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예, 예.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적인 조치와 입법적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행정적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행정적 절차를 만료했습니다. 예, 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로서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4조 1항에 있는 소재지 규정,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라는 이 조항을 부산시로 둔다라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혹은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었고 지금 22대에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임위에 그냥 계류만 돼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성장축을 남북권에 형성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설득 논리를 가지고 현재도 민주당 의원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 해갖고 부산만을 위한 법은 아니라는 말씀인데 어떤 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이건 사실 우리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경우는 부산을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업들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주의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11%밖에 안 되는 영토 면적에 50%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생산 비중도 50% 넘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심지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공격할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에 필적할 만큼의 성장 동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부산 중심의 남부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산, 울산, 경남.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덕독 신공항과 같은 국제 물류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에 버금갈 수 있는 남북권의 경제 성장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은 이전은 지금 답보 상태고 그리고 부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야권 설득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에 동의하고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법이든 아니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든 이것은 부산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 법안은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입니다. 과반 의석 151석을 넘어야 되는데 야당 연합이 192석입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 법안은 절대 통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의석 지형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당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야당 국회의원들도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 필요한 법안들이 야당 의원들도 제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설득만 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야당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 지역적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도 동조를 하고 협조를 해주면서 우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도 같이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이 되면 저희가 현재 입법공청회를 열려고 하고요. 입법공청회를 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본회의가 아니고 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중에 다시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 목표는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마감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서로의 이해와 또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